안녕하세요. 저는 물 좋은 충청도 시골 동네에서 양조장집 외동딸로 자란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인생 60이 다 되어가면서 10년 감수할 뻔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시원시원하고 괄괄한 성격으로 동네 골목대장 노릇은 맡아놓고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개울이나 뒷산, 이웃집에서 해가 지도록 동네 친구, 동생들과 어울려 놀면서 하루를 보내고 개학을 하면 점심시간에는 가끔 선생님들 몰래 학교 담도 넘어보고 교무실도 불러다니기도 했습니다. 호호, 무슨 엄청난 짓을 한 게 아니라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 친구들 몰래 나가 간식이라도 사먹는 게 재미가 그저 즐거웠기 때문이랍니다. 오빠 셋의 막내딸인 이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늘 걱정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말괄량이 미경이 누가 데려가노? 아버지하고 평생 살래? 아버지, 데려가긴 누가 데려가요? 제가 데리고 와서 살아야죠? 저 같은 여자 만나면 흥지죠. 매일 웃게 해줘, 기운 넘쳐. 이런 사람이 진짜 현모양처라고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복장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저는 나름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가서 디자인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은 명동에 있었는데 원래부터 패션에 관심도 많았는데다 정말 학교 다닐 때와 달리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었답니다. 어느 날부터 둘째 고모가 정말 괜찮은 선자리가 있다고 진짜 아깝다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성화를 했습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도 퇴근을 하는 바람에 선을 보게 되었고 선 자체를 좀 별로라고 생각해온 저는 조선시대 선비가 이 시대에 환생을 한 건 아닌가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무더운 일요일, 사람들로 터져나가는 명동 거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위가 한창인 7월 말, 어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그 남자는 빳빳하게 다린 새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 더운 날에 목 끝까지 단추를 빈틈없이 채우고 검정 사각뿔테 안경에 넥타이를 꽉 맨 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목이 긴 새하얀 양말을 신고 나타난 남자는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땀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와, 세상에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넥타이를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답답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선을 보러 간 그날, 저의 옷차림은 제가 디자인한 독특한 청멜빵 스커트에 직접 만든 가방을 메고 나갔으니 얼마나 비교되는 스타일이었겠어요. 저는 첫눈에 이 남자 참 답답하겠구나 생각했지만 새님처럼 앉은 남자는 뭐가 좋은지 연신 빙긋이 웃으며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기, 뭐 드시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전 아이스 커피요. 아, 냉커피 드시겠습니까? 저는 대추차요. 대추차가 몸에 좋지 않습니까? 여긴 대추차가 없군요. 그럼 저도 냉커피요. 냉커피 2잔 주세요. 아니, 아이스 커피를 굳이 냉커피라고 부르는 저 센스 좀 보소. 게다가 대추차라니. 이런 차를 30대 초반의 청년이 평소에 주로 마시는 음료수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편 속으로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불로초 구하는 진시황도 아니고 대추차 시전이라니. 답답이 이런 경우가 있냐 하며 대충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해온 둘째 고모의 전화는 요즘 말로 깜놀이였습니다. 아이고 미경아, 그 새님 같은 총각이 그동안 그렇게 선을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더니 너는 제법 마음에 드나 보더라. 성격도 밝고 명랑하고 또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좀 더 만나봐, 알았지? 사람이 알뜰살뜰하고 건실한 데다 구청에서도 보증수표로 통한다더라. 그래요? 차 한잔 마시고 나니 밥때가 되었는데 밥 먹자는 이야기도 없던데 제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 원래 그 사람이 그렇대. 근데 있잖아, 부모님 재산도 제법 있다더라. 동네 알부자라고 소문났어? 어릴 때부터 말괄량이에 그저 까불기만 했지 연애에는 크게 관심도 없었던지라 제가 몹시 귀엽고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 남자가 갑자기 좀 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른들이 자꾸 좋다고 말씀하시니 한 번, 두 번 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별로다 그러면서도 자꾸 만나는 통금 시간은 저녁 9시니 꼭 이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통금은 통금이야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어느 날, 희화동에서 연극을 좋아한다는 그 남자와 함께 내게는 그저 지겹기만 한 모노드라마 연극 한 편을 보고 제가 조르고 졸라 생맥주를 한 잔 마시러 호프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그 남자와 처음 같이 간 호프집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사람 몸에 몹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입에 대지 않았다는 남자는 제 앞에 다소곳하게 앉아 노가리포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땅콩 껍질을 깨끗하게 까고 있었습니다. 여기 맥주 1000이요. 500 한 잔 더 주세요. 그렇게 시원한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며 남자가 이야기하는 연극 감상평을 듣고 있자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던 남자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던 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곧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지금 당장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닌가요? 한참 술이 맛있어지는데 집으로 가자니요. 어서 일어납시다. 어서요. 지금 당장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9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가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 미경씨 어서요. 아니 좀 늦으면 어때요? 제가 지하철 한 대 놓쳤다고 하면 돼요. 뭘 그래요? 그리고 야단 좀 맞으면 어때요? 1, 20분 늦으면 뭐 어때서 그래요? 우리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줄 아는데. 괜찮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버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제가 꼭 지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더 보고 싶으면 앉아 있을 수도 있지 말입니다. 아니 몇 분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애초에 없는 사람처럼 구니까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6.25 피난길 떠나듯이, 아니 무슨 소떼를 몰고 가듯이 나를 떠다미는 모습에 술김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걸어가다가 획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갈게요. 그만 집으로 가세요. 9시 안에 집에 도착하면 되잖아요? 밤도 늦었는데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세요. 제가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우리 아빠 통금 시간 꼭 맞춰 들어갈 테니 어서 가세요. 어서요.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요. 도착하고 꼭 전화 줘요. 제가 또 전화할게요. 잘 가요. 아니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답니까? 알아서 가겠다고 하니 2번 권하지도 않고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반대 방향의 지하철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술 한 잔 마신 여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물론 생맥 1500은 제게는 입가심 정도의 양이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매너가 있는지 진짜 이젠 끝이다 그러면서 털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울리는 전화기.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는 인사를 얼른 하고 용건만 간단히 전화를 끊는 이 남자. 엄청 걱정은 되기는 되었나 보네 싶은 생각도 들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녀 사이에 이렇게 정확히 지켜주는 통금 시간이라니 역시 조선시대에서 온 선비가 분명하구나 하며 툴툴거리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와 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나이트를 가기도 하고 강릉으로 안면도로 밤바다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저는 그 모든 즐거움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일찍 귀가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우리 미경이가 요조 숙녀가 다 되었네 라며 흐뭇하게 바라보며 놀리시고는 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음주감은 없는 새나라 착한 어른의 인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호호. 그렇게 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던 어느 날, 그날은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미련퉁이 이 남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고민하며 골라본 선물이 없다며 부끄러운 듯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다소 촌스러운 꽃분홍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된 그것은 바로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딱 어울리겠다며 고르고 또 고른 3cm 높이의 검정 구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구두를 선물하다니, 이 남자 진짜 뭘 모르는 거야, 뭘 알고 이러는 거야. 신발 선물하면 도망간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나 싶었습니다. 우리 미경씨 발이 아플까봐 볼 때마다 걱정돼서 제가 정말 편안하고 예쁜 신발로 골랐습니다. 어때요? 미경씨 마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만. 그래요?
아, 이 구두 엄청 얌전해 보여요. 그런데 참 신발 선물하면 애인이 도망간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신발을 사주면 애인이 도망을 간다고요? 이 예쁜 신발을 신고 미경씨가 도망가면 절대 안 되죠. 아, 어서 벗어주세요. 당장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신발 상자를 들고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남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 얌전한 검은 구두에 맞춰 스커트를 입고 블라우스를 입으면 일요일에는 교회라도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이힐만 신던 제게 그 남자가 사준 못난이 검정 구두는 의외로 몹시 편했고 자꾸만 신게 되는 정이 가는 구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말다툼을 하게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내가 전화 끊어요. 정말 짜증나요. 그러면 그래 알겠어. 기분 풀리면 다시 통화하자. 라고 즉시 말하는 이 남자. 대체 뭔가 싶어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심을 아니까 또 만나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천생연분인가 싶었습니다. 본인은 단추 한 개도 절대 풀지 않는 와이셔츠를 늘 입고 다니면서도 찢어진 청바지에 부푼 파마머리를 하고 다니는 저를 그저 귀엽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1년여를 만나던 우리는 양가의 축복 아래 꿈꾸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말괄량이 미경이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저는 지난 25년을 몹시 우직하고 조금은 답답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과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 별 큰일 없이 건강하게 오순도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되면 여유있게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남편과 같이 할 취미가 뭐가 있을까 하며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고 부부 라틴 댄스는 어떨까 생각도 하며 나름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춤바람, 이게 참 재미있겠다 생각하며 혼자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임을 하고 나자 이상할이 많지 남편은 한동안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물처럼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때가 돼서 밥을 먹자고 해도 입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금방 내려놓았고 원래 없던 웃음은 더욱더 없어져 갔습니다. 원래부터 말수가 적은 데다 취미라고는 가끔 하는 독서에 베란다에 있는 100개가 넘는 다육이를 돌보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다 보니 좀 쉬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조금 길어지는 건 아닌가 하며 나름 남편의 일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의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이면 남편은 매일 집을 나섰습니다. 직장 다닐 때 직장 동호회 때 입었던 빨간색 등산 잠바를 입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자 왠지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오는 남편. 처음에는 답답해도 등산이라도 하나보다 하며 이제 좀 활기를 되찾으려나 보다 하며 내심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외출을 하더니 이제는 평일에도 일주일에도 한두 번 정도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전에 없이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평생 술 한 모금 안 마시던 남편이 오늘은 처음으로 막걸리 반잔을 마셔봤더니 맛도 제법 있는 데다 세상 사는 게 갑자기 너무 즐겁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생기를 찾는 듯한 남편의 표정, 활기 넘치고 변화하는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 양반 바람이 났나 싶다가도 그럴 리가 없지 하며 혼자 고개를 다시 젓고는 했습니다. 아내인 저와 아이들에게 늘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늘 자신에게 쓰는 것은 아끼고 절약하며 지내오던 우리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동네 아울렛에 가서 등산화와 바지를 사오기도 했고 슈퍼에서는 본인이 먹을 간식을 따로 사오기도 했습니다. 옷은 주로 빨간색에 디자인도 좀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 거울에 비춰보며 혼자 이리저리 입어보고 흰머리가 신경 쓰인다며 염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일도 당신 산에 가지? 산에 가서 당신 점심은 어떻게 해? 내일은 내가 점심 도시락 싸줄까? 아니야. 그냥 내가 사온 간식하고 산 밑에서 파는 김밥 한 줄 먹으면 돼. 당신은 신경 쓸 것 없어. 수육 도시락이나 제육덮밥 같은 맛있는 특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주려고 해도 단번에 거절하고 과일도 따로 필요 없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쯤은 당신도 같이 가볼래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쩜 저렇게 혼자서만 다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니지, 혼자서라도 저렇게 다니니 얼마나 좋아하며 서운한 마음을 저 혼자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떡집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시루떡으로 간만에 남편 생일떡을 주문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아온 민주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민주 엄마는 나를 마주치자 갑자기 내 눈을 피하며 잠시 망설이더니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 왠지 걱정도 드는 마음으로 동네 커피숍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심조심 눈치를 보며 어렵게 입을 떼는 민주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기 내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도 생각해봤죠. 언제나 사려 깊은 데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지내는 민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조금 떨려왔습니다. 한 달 전에 울 신랑하고 둘이 도봉산에 갔었어요. 근데 그 집 남편이 어떤 여자 손을 잡아주며 산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 못 본 척하고 돌아서는데 근데 옆에 있던 울 신랑 말이 그전에도 한두 번 더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며 느릿느릿 조심하며 전해주는 걸 듣고 있자니 속으로는 정말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민주 엄마 잘못 본 거 아니야? 울집 양반이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 자기도 잘 알잖아요. 알지. 내가 잘 알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다시 봤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말을 안 하려다 또 그래도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번 알아봐요. 응?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데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에 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커피숍을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퇴임하고 하도 답답해하기에 갑자기 소일거리가 사라져서 그런가 보다 가만히 지켜보았고 옆에서 보기에도 하도 의기소침해하며 방한 퉁소처럼 지내길래 그저 바람이나 쐬고 오는구나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느 젊은 년 손을 잡고 등산을 하고 있다고? 바람이라니. 바람이라고는 봄에 부는 바람도 제대로 맞아본 적 없는 울 남편이 바람이 났다니.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고 마른 장작이 더 활활 타는 법이라고. 이 바람을 어쩌누 그러면서 혼자 울고 불고 하며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남편의 뒤를 밟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남편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냐는 생각이 들자 저는 못할 게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뒤를 밟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소문이 돌면 어쩔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변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동네 미용 재료상에 가서 긴 가발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들러 시꺼먼 선글라스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 첫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니까 내가 먼저 도봉산 입구에 가서 기다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에 급한 볼일이 있어 생겨 하룻밤 다녀오겠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전날 집을 나섰습니다. 도봉산 근처의 찜질방을 찾아 들깨 수제비와 계란을 먹고 있노라니 내 신세가 처량해 입맛도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